대한민국 새벽조교의 힘 이정원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마 강력한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경마 이정원과 함께 하십시오. 배팅에서 중요한 건 결단력이죠. 내가 본 말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서 결단력 있게 배팅을 하느냐입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결단력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게 판단력입니다. 근데 이 판단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관건이죠. 그러한 판단력을 김태민이 키워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김태민의 판단력을 믿으시고 최종적으로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말을 하는 예상가 김태민을 믿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이정원입니다. 김태민입니다. 9월 8일 금요경마 부경 제주 전해전쟁 경마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놓고서 그 뒤에 멘트를 잠깐 잊어먹었어요. 그래요? 네. 이길 만큼 이기자고 이러는 목소리 이거 좀 지난주에 좀 목이 안 좋았잖아요. 아직도 좀 그게 남아 있어갖고 목소리 좋습니다. 소리를 좀 막 지르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잠깐 까먹었어요. 이번 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제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총 상금 17억. 이제 뭐 일본 대표를 비롯해서 뭐 홍콩, 미국, 프랑스까지 지금 출전을 하는데 그 대상 경주 출전을 위해서 이제 부경에서 많은 기수들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뭐 임성실 기수는 아예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하만식 기수도 그렇고 계속 일요일, 월요일 날도 페르디도 포모로이와 돌아온 포경선 조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조인공 기수, 다실바, 유현명, 조성곤, 기욤배까지 이제 서울 원정에 이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또시와 진겸이 10번 풀기승이에요. 그리고 될 만한 말들, 칼가른 말들을 많이 기승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급 기수들이 판때기를 주도하는 그런 기수들이 이제 빠져나간 틈을 과연 누가 실속 있게 그 자리를 메꾸느냐인데 일단 사또시와 진겸이 10번, 김어수가 9번인 거는 이건 좀 의외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 경주 10경주만 기승을 안 하고 9번을 타는데 김어수 또 이성재도 9번 이런 기수들을 좀 눈여겨보셔야겠어요. 김동현 기수 7번. 뭐 기수 같지도 않은 기수 조창욱도 이렇게 드글드글하게 타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많이 타는데 그런 데서 아마 이제 뭐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조창욱은 기수로 보지 않아서. 아니 그래도 왜 타이밍 잘 잡으면 짭짤하잖아요. 저는 뭐 사람 같게도 안 봅니다. 저는 뭐 아주 뭐 방송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말씀 안 그렇죠. 김태민 위원이야 뭐 사람 같이 안 보는 그런 많아요, 그죠? 뭐 방송이라 제가 뭐 대놓고 얘기하는데 조창욱 기수는 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기수를 좀 굉장히 좀 몇 명 있는데 대놓고 말씀드릴 수 대놓고 얘기를 하네요. 아무튼간에 이제 이번 주 부경은 기수 판도의 변화를 무조건 잘 읽으셔야겠고. 또 이런 틈을 이용해 가지고 때려먹는 이 마방들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막 칼 박박 깔아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때려먹을 수 있는 그런 요주의 마방들, 그 마필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중이나 또 개인 현장 예상에서 그런 마필들을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고 제주는 드디어 전현준 기수가 군 제대 이후에 복귀를 합니다. 뭐 조교는 지지난주부터 계속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기승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곧바로 그냥 뭐 나오자마자 말 타는 게 아니고 몸도 좀 만들고 조교도 좀 여러 마리 하면서 떨어져 있던 그런 감각을 살려갖고 기승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주부터 전현준 기수는 바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발톱 박아도 되는데.
아니 전현준 기수는 이제 제주에 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있어야 돼요. 뭐 예전에 뭐 그 예시장 그 짱돌 사건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좀 빌미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냥 열심히만 탄다고 봤을 때는 저는 전현준과 안득수가 뭐 거의 뭐 쌍벽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재용이 탑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용은 요즘에 사실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기수 그만뒀나 했더니 뭐 몇 마리 타는데 또 그것도 그 변경돼 가지고 안 타더라고. 요즘에 너무 존재감이 없는데 하여튼 뭐 제주 역시도 이 후반부는 이제 전현준의 가세로 기수 판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경주가 없네요. 5주 경마 아주 뭐 그냥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이번 주가 지금 나오는 말들이나 이런 편성들 또 기수 초이스, 마방의 특성 이런 거 감안했을 때는 절대로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저 배당보다는 중고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태민 위원이 오늘 부경이 이제 제주가 먼저죠. 제주가 이제 5경주 그리고 부경이 8경주의 메인 승부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정원이 이제 부경은 그거보다 앞서서 7경주의 메인 그리고 제주도 마지막 7경주 제주 마지막이에요. 7경주 그러니까 부경 7 제주 7 모두 이제 7경주를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1경주부터 12마리 풀게이트에 특출난 능력마가 없는 접전 구도입니다. 예. 김태민 위원. 9번 에이스 빅토리입니다. 이게 이제 실전에서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공백 기간 동안 이제 보약을 먹었는지 그 주행 심사 걸음이 이제 상당히 좋았는데 이마도 특히나 결승선 통과할 때 힘이 뻗쳐가지고 주체를 못했어요. 오늘 이제 뒤에도 아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오늘 분명히 이 편성 이점으로 이건 재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할 것 같은데 편성 이점으로 재밌는 말이죠. 9번 에이스 빅토리가 뭐 얼마만큼 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행심사 때 결승은 통과 이후에 보여준 걸음이면 제가 볼 때는 이 편성에서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뭐 시작부터 배당 마피를 이제 또 갖고 나오셨네요. 그렇죠. 네. 거의 뭐 이게 한 인기 순위 5위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백판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데 하루 종일 이런 걸로 갑니다. 네. 뭐 1경주부터 뭘 또 이제 뭘 봤는지 하여튼 하여튼 뭐 쉬운 편성이 아니니까 이런 마필들도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저는 안쪽에 4번 기쁨사랑입니다. 2km 더 달았지만 김동영의 선행이 먹힐 수 있다고 보이고요. 힘이 붙고 있어요. 또 구조의 4군 마필인 대지의 희망 붙여보려고 했는데 뭐 걸음발이 안 맞아서 뭐 제대로 붙여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이 물고 가는 게 직전보다는 분명히 달라졌기 때문에 선행은 뭐 거의 확실하거든요. 선행만 나가면 이번에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2번 바운드 투데이는 지난번에 예시장 상태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까? 네. 좋았던 대로 이제 외곽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에 들어가갖고 선행을 나가서 이제 입상을 해줬는데 이런 말들은 뭐 선행 안 가도 이제 걸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가 되겠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뭐 한 마리만 더 얘기를 한다면요? 예, 뭐 이번 에이스 우먼 오경원 기수가 협회장 일이 바쁜가 봐요. 뭐 이 틈에서도 말은 몇 마리 안 탑니다. 네. 그래서 지금 399승에 1승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 한 연말쯤에 400승을 하지 않겠느냐. 네. 말 타는 실력이나 이런 걸 보면 하지만 2위 싸움은 재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장 하기 전에도 몇 마리 안 탔어요. 예, 그러니까는 실력으로 볼 때는 뭐 올 연말쯤에 400승 할 것 같은데 2위 정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입니다. 1300 국산 6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 의원이 또 시작부터 포문을 열어요. 준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1, 2경주 또 한 3경주까지는 이제 그날의 그 주로 흐름이라든지 또 이제 인기마들의
또 결과 어떤 식으로 오늘 이제 흐름이 이어지나 이런 초반 분위기를 이제 좀 탐색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희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왜냐면은 뭐 그날 이제 뭐 선행마가 잘 뛰는지 뭐 따라오는 추임마가 잘 뛰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또 대충 보면 1, 2, 3경주에 배당 좀 터지고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어지고 좀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오전장 초반에는 좀 이 총알을 아끼죠. 아끼는데 뭐 저도 그렇고 김태민 의원도 그렇고 이거다 하면은 뭐 그런 거 없어요. 죽으면 또 뒤에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 2경주에 뭐 승부하는 것들은 뭐 이건 문제가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들 뭐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이 맞추기 어려우니까 못 맞추니까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경마가 1경주면 어떻고 11경주면 어떻습니까? 맞추면 장땡. 네, 맞추면 장땡이고 돈 따면 장땡이죠. 내가 노리는 말 나왔는데 초반이라고 그러면 그날 분위기 파악하고 주로 파악하면은 뒤에는 잘 맞춰요? 똑같아요. 어차피 복골 복입니다. 이거다 싶은 경주는 그냥 돈질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경마 2경주 끝나고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3경주도 있고 4경주도 있고 제주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김태민 의원의 분명한 노림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배팅 강도를 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민 의원. 달그리다가 인기 1위죠. 당연하죠. 네, 뛴 것도 보면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종훈 형과 함께 2달 이상 부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경주에 건진 말이 3마리가 있습니다. 네. 3마리가 있는데 그 3마리가 이제 어떤 말이었냐, 말이 썩어 문드러진 말 3마리를 제가 골랐어요. 근데 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강하게 노리는 말,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달그리다를 놓고 붙일 건지 그걸 보고 그걸 놓고 달그리다로 까고 나머지 이제 노리는 말 2마리를 붙일 건지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당이에요. 999까지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999 노리는 한국에 뭐 큰 돈 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아까 이정은 의원이 얘기한 대로 뒤에 경주 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건 최악이고요. 하지만 고배당으로 자신 있게 붙는 경주니까 부담 없이 여기서 돈을 만들어서 중후반부 편안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휴스턴, 텍사스 이쪽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그 허리케인으로 예. 아주 뭐 그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피해를 입어도 이제 그 수혜 복구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이경주에서 고배당 큰 돈 필요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잣돈 갖고 이제 들어갔다가 깨지면은 그 뒤에 복구할 경주들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은 이제 인기 1위 달그리다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달그리다를 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 얘를 놓고도 이제 배당말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아예 그냥 노리는 말을 놓고 달그리다를 일단 뭐 세게 보면서 다른 그런 또 고배당이 엮어질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아무튼 뭐 인기 1위 달그리다를 가져가면서도 배당 작전으로 지금 준비를 해놓은 김태민 의원의 준비인 승부니까 뭐 전반부 초반이죠. 초반에 확실하게 배팅 자금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자, 이세마 경주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일단은 이 경주는 인기 1강에 이제 붙여 먹어야 되는 편성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브리지업 경매마 특별 경주에서 뭐 능력으로 밀린 거예요. 클래식 매치와 캡틴 포스 19조 원투펀치에 밀려갖고 3차게 그쳤던 8번 체리블러썸. 그날 이제 좀 그 기대지만 않는 주행이었다면은 캡틴 포스하고는 해볼만 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그냥 코너 돌면서 직선 접어들어가지고 내측으로 심하게 기대는 그런 좀
그 주행 불량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래도 뭐 이편성에서는 인정이 되죠. 그죠? 뭐 잉글랜디어 자만데도 이렇게 빨리 능력 발휘를 하는 거 보면 여기서는 뭐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차군요. 7번 핫걸입니다. 핫걸. 예, 이게 주행 심사 기록 보면은 좀 속된 말로 후진데 마지막에 그 뽑아 나올 때 결승을 통과할 때 걸음이면 이거 1200m가 오히려 저는 유리하다. 그래서 대가리에 붙여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명이 좀 그래요. 핫걸. 뜨거운 여자. 그렇죠. 좀 약간 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터무니없이 못 뛰면은 맥걸이야. 맥걸이나 아니면 뭐 쿨걸 이런 거. 예. 핫걸 이제 여자는 뭐 밤에 뜨거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쿨걸이 됐다가 느닷없이 핫걸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무튼 이 말은 이제 7천만 원짜리 그 로카드 10의 자마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 앞말이고 440kg대인데도 좀 고가의 마필이니까 데뷔 전부터 좀 신경을 쓰셔야겠고. 저는 6번 영광의 시크입니다. 2달간의 공백은 있지만 신예 마필이는 라운 파워와 병합도 괜찮았고요. 이경주를 보면은 지금 특출나게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영광의 시크가 단독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그 직전에 보여줬던 그 스타트와 또 외곽 4선을 도는 그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선행을 이제 나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쉬었다 나와도 6번 영광의 시크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체리블러썸도 잉글랜디어 자마인데 6번 영광의 시크도 공교롭게 또 잉글랜디어의 자마네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제 8번 체리블러썸 뭐 1강을 인정하면서 7번 핫걸과 6번 영광의 시크 이 두 마필을 후차권에서 좀 눈여겨 보겠습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900m 한라마 3등급 모두 8필이 출전합니다. 김태민이요. 5번 음파금입니다. 이게 이제 애월 특사하고 사운드가 대끼리 뚫고 나오는 경주에서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참 셋복이 좋았어요. 어쩜 그렇게 안쪽에 뭐 얘를 괴롭히는 말이 없는지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도 얘가 뭐 올라오는데 아무 막 방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셋복이 많이 따르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이 뻗어나오는 걸음 보면 뭐 네가 좀 늦발을 하고 자리 못 잡았어도 2위 정도는 했겠구나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5번 음파금은 연투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5번 음파금하고 8번 애월 특사가 데뷔전을 같은 경주에 뛰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애월 특사가 이제 선행을 나갔고 5번 음파금이 내측에서 이제 최적 전개를 하고 그러고 이제 두 마리가 들어왔었는데 일단 데뷔전이에요. 신마들만 뛰었던 그 데뷔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능력들은 있어요. 이 두 마리가 능력들은 있는데 공백은 있지만 경험 면에서 앞서는 2번 장배기로 재검 때 보니까는 스타트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그 정도 스타트 능력의 안쪽이면은 선행 간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다가 마체가 300kg대까지 올라왔고 자세 주풍 마지막까지 너무나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휴양 갔다 와서 말이 변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3번 황금복도 이 4번 돼지의 꿈과 동일 마주의 마필인데 9주간의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당일날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이제 체중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지난번 상대가 경성불패예요. 경성불패가 능력이 있는 말입니다. 용사자도 그렇고 대호평 캐스트 뭐 기본적으로 그 밥벌이는 해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입상을 한 말이고 또 끝걸음 여력도 더 있었기 때문에 9주 만에 나오지만 데뷔전 한 번 뛴 신마들이 인기마로 판때기를 좌지우지 한다면은 이런 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데뷔전 같이 뛰었던 말 중에서는 5번 음파금이 그래도 좀 더 좋다고 보고 기존에 이제 뛴 말들 재검 치르고 공백 갖고 나오지만 2번, 3번의 전력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200 국산 6등급
여기도 이제 이세마 경주입니다.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이번 천년 동안도입니다. 이 말은 그 주행 심사거름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인기 7위권이었지만 상당히 많이 팔린 거예요. 개바람 이게. 불었어요. 그래서 개바람. 이게 저게 왜 팔리지 생각을 했는데 팔린 이유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자신 있으니까 팔렸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말이 되게 잘생겼습니다. 제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아 참 잘생겼다 말이. 사람이 뭐 잘생긴 그 장동건이 뭐 잘 뛰는 건 아닙니다만 말은 잘생겨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도 덜 받고 하니까 경주 중에 생기는 그래서 참 잘생겼다 하고서 주행 심사를 보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뺐는데 이렇게 잘 뛸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면 이제는 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경주는 그 월드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울먹으로 갔던 말 이제 백두백 뭐 있었잖아요. 네. 백두백간인가 뭐 백두백호. 백두백호. 1등했죠. 그 조인공 기수가 네. 이제 탔던 그 29점 말인데. 물 먹으러 가는 거 월드선이 그게, 있었죠. 그게 이제 물 먹으러 가는 와중에 이제 월드선이 아주 엄청난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았으면은 월드선은 그냥 왔습니다. 네, 그 신스텔스로 끝났죠. 네, 그냥 왔는데 그 덕에 이제 천년 동안도가 내측 타고 들어가면서 3착을 올 수 있었던 거고 썬더엘리가 운 좋게 입상을 한 건데 썬더엘리는 지난주에 인기 1위 팔리고 깨졌잖아요. 이빠이 가서 이제 깨졌어요. 그게 이제 모스터 파퓰러가 뭐 선행 가서 뭐 널널하게 돌고 막판에 이제 승승장군한테 따였던 경주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근데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고 어쨌든 월드선이 그런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었지만 데뷔전 치고는 뭐 기대 이상 뛴 거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7번 재생명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34주에 있던 블루핀의 이제 그 자마예요. 포인마 블루핀이 이제 자마고 7천만 원짜리 지금 마필로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야 뭐 개별 거래고 뭐 하니까는 뭐 잘 뭐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히 저희가 이제 모르는데 어쨌든 싼 말은 아니에요. 싼 말은 아니고 이 말은 분명히 그 제밥벌이를 합니다. 근데 데뷔 초에 그 예시장에서 말을 보니까 좀 군살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키도 크고 생김새가 괜찮았어요. 근데 출발이 좋지를 못하고 후미권에서 모래를 맞아버리니까 말이 안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아지들은 이제 모래 맞고 안 맞고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모래를 안 맞으니까 다시 또 뛰어요. 주폭이 상당히 좋은 말인데 지난주부터 뭐 두바이 포워드라든지 뭐 콘타도로 이런 말들하고 계속 붙여줬습니다. 걸음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30조 울줄리 마방 뭐 능력 있는 마방이니까 빠르게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아주 빠른 말이 없어요. 기껏해야 안쪽에 1번 라온파워 데뷔전, 2번 천년 동안도 이 정도기 때문에 재생명리가 모래 안 맞는 그 외곽 전개만 해준다면은 저는 걸음발로 여기서 된다고 봅니다. 경험 한번 쌓아봤고 말을 더 분명히 만들었을 거예요. 30조에서. 그래서 배당이 있는 이번에 7번 재생명리를 좀 노림수를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드 시리즈에 또 하나가 추가됐네요. 1억 4천짜리 소선호의 자마예요. 매니피와 소선호. 4번 코어 블레이드도 출발은 좀 불안하지만 단거리에서 잘 뛰었죠. 네. 소선호가. 능력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래서 코어 블레이드의 데뷔전까지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900m 제주만 5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이요. 2번 흑호 화랑이죠. 뭐 인기만하겠습니다만 역시 뭐 제주는 혈통을 무시 못하니까 그렇죠. 이제 9억 불의 동생으로서 뭐 데뷔전에서 좋은 거는 보였습니다. 그 대끼리 팔렸던 그 태용성과 이제 대가리 싸움을 했는데 뭐 채찍대면서 치고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안덕수 기수가 평소에는 좀 절약 정신을 발휘해도 이제 이런 거 갖고는 한번 빰 따고 맞나 봐요. 채찍대고 막 나가면서 그제 마지막에 말이 퍼지는 것 같은데 100m 남기고 말이 쭉 나갑니다. 다시 태응성이 붙으니까. 그래서 뭐 역시 9억 불 동생 같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여기서도 선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9억 불도 그렇지만 이미 뭐 3다 황제가 벌써 오픈에 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혈통이고요. 지난번에 100m 지점에서 이 태응성이 붙으니까
더 뛰더라고요. 옆에 붙으니까 더 뛰어요. 그만큼 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2번 흑호 화랑은 늘어난 900에서도 곧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안장박군 3번 새벽비를 우선적으로 이제 보셔야죠. 한영민의 안장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애들 선임력이 있는데 직전 경주는 중위권 돌다가 안 보이더라고요. 얘는 800을 뛰기 싫은가 봐요. 근데 이제 바닥에서 마지막에 또 이제 끝걸음이 나쁘진 않았는데 900m에서의 이 걸음이 더 좋았어요, 진짜로. 8월 4일 날하고 7월 21일 날 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안장 바꾸고 인코스의 전개 여건까지 좋기 때문에 3번 새벽비를 좀 보셔야 되고 그 앞이 좀 글쎄 뭐 흑호화랑이 선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 17주에서 나온 1번 각오도나 5번 색달공주도 기본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라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900m의 거리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샛별여왕의 바닥 추입도 잘하면은 먹힐 수가 있다고 봅니다. 8월 5일 날이죠. 그때처럼 이제 쇳복으로 진성여왕이 이제 개폭주를 하는 바람에 흥국강병은 올 수밖에 없었던 말이고 그 덕에 이제 이착을 왔었는데 그렇게 좀 쇳복이 따라줄 수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000m 국산 5군이고요. 모두 12필 출전을 합니다. 믿을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편성 이점으로 때려먹을 말이다. 뭐 그리고 편성으로 여기서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경주가 그렇습니다. 이경주가 지금 9번 어린 여왕이 분명히 인기 1일 텐데 이거는 이제 직전에 그 이정훈 의원과 현장에서 테스크포스에 제대로 이거 때려서 챙겨 먹었어요. 왜 챙겨 먹었냐면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도 너무 좋아요. 직직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직직전에는 체중 빠지고 썩어 문드러져서 뺐는데 직전에는 그 뺀 체중 딱 찌고 나와서 너무 잘 뛰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초동특급이 말이 썩었거든요. 이걸 간신히 이기더라고. 저는 뭐 끝났지. 안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결승선 지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초등특급이 전주에 이제 단거리 1000m 나와서 이제 좋은 걸로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예시장이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돌리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봤는데 그 실베스타 스텔론 닮은 사람이 뭐 계속 그냥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구영준 조교사가. 그렇죠. 그 앞전 경주 뛰기 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 말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구나. 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여왕을 놓고 갔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힘겹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별로 안 좋았던 초동특급을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곽 돌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을 말이 없습니다. 10번 큰 마법도 맨날 그 타령이고 제가 볼 때는 3번 러닝걸, 뭐 4번 오픈 챔피언, 7번 퍼스트 위닝. 이 퍼스트 위닝은 이제 기수가 타질 않잖아요. 기수가 타야 되는데 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편성 이점으로 때릴 말을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이건 이정원 의원이 이런 경주를 승부를 하면 딱 때려 먹을 수 있는 배당말을 골라냈기 때문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승부처로 삼은 겁니다. 스타일로 볼 때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뭔지 모르지. 몰라야지 장사가 되죠. 그죠? 그렇죠. 알면 누가 ARS 됐습니까? 그죠? 누가 문자 신청해요? 자, 이정원 의원 비장의 출사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2주차 경마인데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이달이 5주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죠? 꽉 채운 부경은 5주인데도 말들이 좀 꽤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맞아. 첫째 주, 둘째 주에 쓰고 넷째 주 마지막 주에 또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9월 달은 한 마리 갖고 2번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가뜩이나 이제 부경은 2주 만에 나오는 말들이 뭐 말이 많지 않아서 태반인데 얼마나 좋아요. 5주 경마 하면은. 첫째, 셋째, 첫째. 그럼 이번 주에 나왔어. 인기마로 팔렸어. 안 돼. 마지막 주나 넷째 주 나와서 갈길 수 있어요. 배당 있으면.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째 줄, 둘째 줄을 이 5주 경마 때는 그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뭐 제주야 뭐 판판이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어렵다고 제가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어려우면요. 판이 어려우면은 결국은 배당이에요. 우리가 못 맞춰서 그렇지 배당은 늘 터져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될 거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정말 긴가민가 합니다. 배당 터져. 맞추면 좋은데 못 맞히는 경우가 더 많아. 희한하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하나 잡아내면 또 엉뚱한 게 들어오고 얘는 믿었는데 얘는 못 들어오고 꼬리끼리 들어오고. 뭐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게 많았고 제가 또 1-3착 이 승부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준메인도 그렇고 후반부 그 중반부 메인도 그렇고 전부 다 배당으로 준비를 해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린 여왕, 퍼스트 위닝, 러닝걸 이런 말들 뭐 인기마가 될 텐데 전부 다 약한 말들이에요. 능력마보다는 편성으로 지금 이제 팔리는 거고 바닥패로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깨지면서 아주 크게 터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을 잘못 알고 탔던 그 노림수 한두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오히려 이번에 오면은 배당이 더 좋게끔 돼 있네요. 예, 바람 불고 깨진 이유는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오경주는 인기마이 연은 안 하고 제가 노리는 배당 마피를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는 무조건 터집니다. 다른 경주는 몰라도 진짜 오경주는 터져요. 터져요. 네, 뭘로 터질지 몰라요. 그걸 몰라서 문제입니다. 이정훈 의원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는데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정훈 의원의 음성 정보나 문자를 한번 힘을 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적중을 기원하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800m 4세 이하 800점 이하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자, 1번 러닝 직전에 이제 한계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직전에 또 선행 가서 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미세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마신 차이로 이기더니 2마신 직전에 코차로 깨지고 10번 희망의 질주도 꾸역꾸역 2위만 하고 있는 말인데 지금 이 두 마리가 인기마예요. 근데 이 두 마리의 목숨을 거는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800m 그럴싸하게 앞에 가서 두 마리가 돌 것 같지만 절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 노리는 마필 있고요. 놓고 때리는 말 있고 그거 놓고 1번, 10번에 목숨 걸지 않는다. 뭐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지 알겠죠? 그래서 중배당까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인기마가 불안한 경주 다부지게 여기서 때려서 중배당으로 돈을 만들겠습니다. 중후반부 이제 승부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중을 하고 가겠다 말씀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300 국산 5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9번 메이킹 승리가 이제 핸디가 56.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인기 1위가 나올 텐데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지만 이 경주를 어떻게 좀 배팅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대가리로는 안 봅니다. 저는. 메이킹 승리는. 저는 끝판에 있어요. 8번. 끝판에 있어요. 예. 셔터 나왔어도 뭐 재심대고는 좋았고 뭐 기본 능력 있고 19조 김영관 마방이 요즘 이제 뭐 좀 약간 거품이 빠졌습니다. 데뷔전도 뭐 못 들어오고 뭐 들리는 얘기도 이상하게 들리더니 막 전주에 그 말리부 밀리언인가 그것도 뭐 개굴다덕 같은 거는 보이고 좀 불안하긴 불안한데 그래도 이런 혼전 경주 못 믿는 판때기에서는 뭐 19조 휴양마가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8번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우린 반겨야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일단 19조 말이면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빨아먹어요. 지난주에 그 뭐죠? 그 1억 3천짜리 말리부 말리부 밀리언. 말리부 밀리언. 좀 얘기했죠. 선행 갔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슈퍼매치 보너스 2? 보너스 2야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보고 제가 또 다른 거를 계속 출마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온 게 이상하게 봤더니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슈퍼매치도 선행 못 가니까는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당만 잡아먹고 19조 말들이 그거를 이제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끝판 에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뷔 전부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좀 잡아냈고, 그러고 4월 16일 경주는 이거는 말을 잘못 탔어요. 너무 무리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스스로 자멸을 해버렸죠. 이제 오버페이스였죠. 이제 재검 때 걸음 좋았고, 김태민 의원 얘기대로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이 있고, 메이킹 승리는 어찌됐건 그래도 봐야 됩니다. 56.5래도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이 더 있는 말이고,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볼 말이 맞는 거고, 11번 신스텔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불안한 거죠. 이세마, 데뷔전 진짜 재수 좋아서 대가리까지 왔는데, 1300의 외곽 게이트. 아무리 조교빨이 좋고 뭐하고 해도, 이런 이세마가 깨지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이런 여건 안 좋은 이세마들, 달랑 한 번 뛴 말들, 이런 게 거품이죠. 그래서 10번 에스파리를 또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7월 21일 날 최은경이 타고 대가리 올 때 저하고 김태민 의원이 아주 뒤로 나가 자빠졌어요. 야, 저 말이 어떻게 대가리를 올까? 예시장에서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개판이었는데 그게 뛰더라고요. 근데 직전 경주에 군살이 빠지고 말이 좋아졌는데 앞에 붙여놓고 퍼졌어요. 근데 무리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편성도 만만치가 않았고, 그러니까 에스파리 지금 사토 씨가 최근에 좀 정신 차렸단 말이에요. 그 옛날 사토 씨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10번 탄다고 말씀드렸죠. 진겸이도 그렇고 이런 애들 잡아야 됩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2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거리 적성이 짧은 말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이제 1610m라는 벽에 부딪혀가지고 제 능력 발휘를 이제 못하는 마필도 있고, 또 인기마지만 역시 이편성에서 이 거리에서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충마 선정이 어려운 가운데 배당도 들쭉날쭉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김대민이요. 네. 5번 1등 추천입니다. 네. 직전 경주 명문군단이 폭주성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습니다. 그 뒤를 바로 따라갔던 게 이제 4번 완성작과 1등 추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반수를 추천한 입장에서 저는 잘하면 맞추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무리해서 따라가서 들어올 거라면은 이제 이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폭주하니까 내가 사정권에 두면은 이길 수 있겠다는.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다는 거. 명문권단이 더 뛰고 1등 추천이 퍼졌습니다. 완성작은 그나마 좀 덜 퍼졌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아무리 1등 추천이 거리 첫 도전이라고 해도 안반수한테 지금 얘가 지금 26마신 졌어요. 이게 26마신을 질 말은 아닙니다. 1등 추천이 안반수에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100% 전개 상황에서 깨진 거다. 그러니까는 정말 꾹 참고 늘어졌다면 아무리 거리 첫 도전이라 해도 26마신으로 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1610m 재도전 나서고 있고, 아주 특별히 강한 말은 없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분명히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 더 뛰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경주에서 3착을 왔던 그 공록 대신이 여기 나왔으면은 그냥 대가리 놓고 사면은 되는데 떨어졌죠. 못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좀 됐습니다. 근데 그 경주에서 개바람 불고 전혀 존재감 없는 그 모습을 남겼던 6번 칠지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현준 기수가 군 제대 후 복귀를 했지만 복귀 시점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잘했어요. 조교도 좀 오래 해놨고, 자 578승을 한 베테랑이에요. 이제 군 제대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말만 열심히 타는 일만 남았거든요. 제주의 넘버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죠. 전현준 기수. 천승은 무조건 하죠. 그렇죠. 칠지도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개바람이 불었고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건사랑이 직전에 김경훈 기수가 타니까는 걸음이 몰라보게 좋아지더라고요. 딱 참았다가 한 발 쓰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주 일관했는데 요즘에 또 이 김경훈 기수가 진취 타는 게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역시 그 영예 기수답게 영예 기수 선정되는 날에 이제 한 마리도 좀 입상을 못해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뭐 음료수는 그 경마장 앞에서 나눠줘가지고 제가 2개 받아 먹었어요 그날 예, 제주 내려갔을 때. 그래서 뭐 영예 기수 선정 뭐 기념 경주도 했고 영예 기수니까 노건사랑까지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모두 12두가 출전을 하는 금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 A급 승부입니다. 오늘은 럭키세븐이에요. 부산도 7경주, 제주도 7경주의 메인 승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는 뭐 부산에서 짭짤한 배당들을 많이 때려 먹었죠.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일요일 날은 그 생 아나짜리죠. 거의 백판급 맥앤치즈를 넣고 메인 승부를 이제 제대로 잡아드렸어요. 34.5배짜리. 뭐 그거 메인 승부 안 하면은 그냥 뭐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또 이제 좀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았던 일요일이었고 금요일 날은 이제 3정 어게인과 디바인킹이 점배당 팔린 경주를 이제 메인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죽었다 깨나도 점배당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적 신화가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깼는데 당연히 이정원이가 노리는 마필이 그렇게 깨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미동이 없더라고요. 철저하게 또 잠수를 타더라고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떤 말이라고 오픈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음번에 그거는 제가 또 노립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그건 우리한테 항구라 해줘요. 그게 이제 바로 다음이 될지 그 다음이 될지는 뭐 봐야겠지만 편성도 있는 거고 또 그때그때 그 조교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 말은 제가 계속 지금 추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은 그래도 좀 적중들이 많이 나왔고 자, 오늘은 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준메인 그 5경주도 그렇고 이 7경주 메인 A급 역시도 다 배당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면요 배당이 터져요.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 7경주도 지금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1200 거리 부담 될 수밖에 없어요. 전개상의 불이익을 받을 마필도 있고 능력에 비해서 좀 과하게 팔릴 수 있는 말도 있고 덜 팔릴 수 있는 말도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정원이가 강력하게 노리는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왔고 이제는 제대로 때릴 타이밍이 걸렸는데 진짜 이 말도 긴가민가한 말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정원은 자신있게 오늘 이 말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제주 7경주입니다. 1000m 제주마 오픈 모두 12두가 출전을 합니다. 제주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부산 7경주에 이어서 제주 7경주까지 오늘 럭키7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메인 승부. 자, 싹 다 쓸어 먹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 좋아요. 금요일도 그렇고 토요일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메인 승부가 전부 그냥 1-3착으로 뭐 끝났죠. 배당으로 노렸던 광명성호가 대가리 들어왔는데 또 놓고 때렸던 선양호가 잘못돼 버렸고 그 경주는 제가 미래명장까지도 추천을 드려서 그 꼬랑지 2마리가 들어와가지고 999가 터졌거든요. 참 제주가 휴장 이후에 그런 경주들이 참 많아요. 휴장 전에는 제가 현지 내려가서 좋은 배당들, 좋은 승부들을 해드렸는데 휴장 이후에 아쉽게 지금 눈앞에서 항구라들을 놓치는 그런 경주가 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확실하게 반등이 될 거고 여러분들 많이 챙겨 가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정보와 분석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없던 배당도 만들어내는 제주마 오픈 경주입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경우는 그 사연이 다 있죠. 뭐 말이 안 좋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 가기보단 못 가는 경우죠. 그다음에 편성이 너무 세. 능력마들이 많아. 그러면은 뭐 가도 안 되니까 또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핸디가 너무 높아. 다음번을 위해서 좀 관리를 해야겠어. 이런 상황이면은 돼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이제 그런 말 한 마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덜 팔린다고 뭐 못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이 팔린다고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오픈 경주가 그래요. 참 좋게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은 말이 들어와서 배당을 터뜨리고 그런 인기마 비인기마 있습니다. 노려야 되고 버려야 되겠죠. 자, 철저하게 아주 아낀 마피를 놓고요. 배당까지 노리고 들어가는데 어정쩡하게 팔릴 인기마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자, 이 오픈 경주는 생각지 않았던 배당이 나옵니다. 그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노른수 마필까지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부경 8경주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300 국산 4군이고요. 모두 12필이 출전을 합니다. 총마가 없습니다. 뭐 1번 드림질주 승군전 치르는 말이고 3번 프리러닝은 능력은 되는데 공백이 부담이 되고 4번 커라지오 딕시 먹고 뭐 6번 발키리 직전에 소속조 차타드 드림 때문에 저 어영부영했습니다만은 얘도 실력은 없고 뭐 7번 퍼스트킹 직전에 깨작깨작거리는 걸음이었고 12번 캐두시나도 믿어봅니다고 좀 분석을 많이 했는데 이게 터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것도 오늘 제주 메인도 이제 터지는 쪽으로 제가 가는데 이 경주도 배당이 나와요.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직전 경주 걸음이 워낙 좋았던 말 하나 놓고 이제 가는데 2위권이 이제 배당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15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결과는 뭐 30배 이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무조건 깜빡이는 아닙니다. 8경주 아주 좋은 배당, 알토란 같은 배당, 때리기 좋은 배당, 먹기 좋은 배당으로 상황을 보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경주로 가야죠. 구경주 1400 국산 3등급 모두 8필이 출전을 합니다. 아, 이거 하이퍼루프가 또 나왔네. 아, 이게 또 인기 1위가 될 텐데. 예. 근데 하이퍼루프는 조만간 아닐까요? 깨지는 게? 근데 무턱대고 아니 그렇죠. 무턱대고는 않죠. 그냥 직전 경주 출전 수도 많았는데 앞에 가서 퍼지는가 싶었지만 꾸역꾸역 뛰었으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8번 최강 전력이 좀 낫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직전에 이제 기욤배가 빠꾸기어 넣어서 이제 깨졌는데 직선주로 접어들기 전에 거리 차만 좀 좁혔더라면 뭐 무조건 오는 상황이었지만 기욤배가 이제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밀리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최강전력에서 그래서 깨졌거든요. 그래서 최강전력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출전 주수가 적으니까 하이퍼루프가 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배 걔도 3류예요. 아 그래요? 3류야. 3류. 족밥이지 뭐 그것도. 아, 족밥. 이거 보면은 걔도 애새끼가 얼굴만 허해가지고 그냥 흔들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만 할 줄 알지. 사실 걔도 뭐 참 부적절한 발언을 하시네. 걔도 3류예요. 그 새끼도 보면은. 족밥이네. 족밥. 예, 족밥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경주는 뭐 옛날에 뭐 저 아시는 예상가는 뭐 울줄리한테 족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족밥이 아니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뜨거운 밥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얘기를 한 그분이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울줄리를 갖다가 비하하더라고요. 생긴 게 족밥이나. 제가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많이 웃었죠. 근데 지난번에 송경윤이가 왜 곧장을 탔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거는 송경윤 말인데 왜 곧장에 가 있냐고. 아무리 그 이경희 마주의 마필이라고 해도 그러잖아요. 잘했어. 3착 승군 시키고 연배야. 차라리 2번이 더 낫겠다. 52달고 송경윤이면은. 최강 전력은 저도 좀 세게 보고. 그러니까 봐요. 김태민 의원도 3번 하이퍼루프 놓고 가지 않잖아요. 에? 무턱대고 빼지는 않는다 그랬지만 되게 불안하거든. 요즘에 지금 보면은
예? 지난번에 진짜 다실바가 모래 안 맞추고 쥐어짜가지고 기프티드선 목차 아주 꾸역꾸역 껍데기 홀라당 다 벗겼어요. 근데 이번에 56 달았어. 그리고 이번 판타스틱 조이의 선행 페이스를 쫓아가야 돼. 둘 다 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루프는 들어온다고 해도 팬 여러분들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지금 배터리가 거의 앵꼬 직전이에요. 그래서 최강 전력을 김태민 의원이 얘기한 거고 저는 6번 신천여망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깡바닥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취입을 했는데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세를 이제 보였고 김현중 기수도 최근에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꾸준하게 좀 성적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교도 아주 강하게 본인이 직접 잘해놓고 해서 6번 신천여망 배고픈 12조 마방에 또 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일경만 라스트 10경주입니다. 1802등급이고요. 모두 10필이 출전을 합니다. 김태민 의원. 2번 매직 라인입니다. 네. 그 직전에 김동영 기수가 타고 깨졌는데 깨진 이유는 하나입니다. 김동영이 타서 깨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무조건 안쪽 취입을 해야 돼요. 안쪽 취입? 7월 2일 날 안쪽 취입했고요. 6월 4일 날 가운데주로 선택을 해서 들어왔고 5월 5일 날 안쪽 취입을 했습니다. 직전에는 어떻게 탔느냐 하면 김동영 기수가 할 줄 아는 게 두 개입니다. 밀어서 앞에 가는 거. 외곽 뺑뺑 돌고. 두 번째. 뭐 외곽 뺑뺑 계속 외곽 뺑뺑 돌고 요거 한다.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들어오면 좋고 아닌 말고요. 둘 중 이 두 가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김동영 기수가 밀어서 앞에 가서 버티면 좋고 아닌 말고 그다음에 하루 왼종일 외곽 뺑뺑뺑뺑뺑 돌아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좋고 아닌 말고예요. 이걸 가지고. 요거 제가 물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모찌가리도 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째깍째깍해요. 그래서 이 매직 라인은 직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들어온 패턴을 보면 김동영이 타서 깨진 겁니다. 자 그럼 들어올 때 보세요. 7월 1일 날 디바인킹과 대가리 싸움을 했습니다. 6월 4일 날 위시미럭과 또 좋은 모습 보였고 5월 5일 날 강한 남자. 여기 나오면 다 대가리 말들입니다. 특히 디바인킹은 말할 것도 없고 위시미럭은 뭐 그 저전주에 나와가지고서 뭐 또 여유 있게 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57.5 달고 대가리 왔죠. 여기 있네요. 그 글로리 데이지 경기에서 그러니까. 놀면서 왔어요. 물론 그 당시 아델의 축제가 나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매직 라인은 뛴 그 상대가 장난이 아니었다. 근데 왜 직전에 깨졌냐? 방금 말씀드렸죠. 김동영이 타서 깨진 겁니다. 2번 게이트 안쪽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은 걸음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임이고. 예, 그렇죠. 그 김동영 기수가 5번 글로리 데이지에 와 있는데 직전 입상은 100% 쇠복이에요. 물론 따라가서 잘 뛰긴 했어요. 근데 아델의 축제가 조교가 너무 과했는지 마무리로 가면서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쉽게 머리차로 깨졌는데 아델의 축제가 안 좋았는데도 그렇게 뛰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면 이 말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 경주에서 저는 이제 그거를 알게 됐죠. 아델의 축제를 한 번 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재검토를 이제 하게 됐죠. 예. 재평가를 하게 됐다는 건데 아델의 축제는 말만 좀 지난 다음번에는 뭐 그냥 올 것 같고요. 아무튼 글로리 데이지가 좀 그 덕을 좀 봤어요. 우아도 좀 말을 좀 어영부영 탄 것 같고 좀 일찍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늦게 올라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난번에 또 3차 골 때도 그러더라고요. 하만식 기수도 너무 이제 뒤늦게 발동을 올리면서 1300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우아가 또 이제 그런 성향의 말이기 때문에 김영분 기수도 몰랐을 거예요. 이 말을 뭐 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 덕에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글로리 데이즈의 연투는 희박하다고 봐요. 예, 희박하다고 보고 6번 끝판 부스트는 이 다실바도 가끔 가다가 사람 맛을 보내는데 최상현이보다도 못 탔죠. 선입권에 붙일 수 있는 말을 갖고 같은 11번 게이트에서 다실바는 바닥에 있었고 최상현이는 앞에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입상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조심하셔야 되고 그레이트 킹은 저는 승급전이라도 또 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뭐 말이 지금 워낙에 좋고요. 챔프라인하고 경합시에도 뭐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부담 중량이 지금 51.5kg 감량이 됐기 때문에 그레이트 킹은 저는 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킹 김태민 의원이 이번 매직 라인 여기에 6번 끝판 부스터까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금요경마 부경 제주 해설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이 참 바빠요. 저희가 또 내일 새벽 4시에 또 조교를 나가야 되고 3시에 일어나야죠. 그렇죠. 한 3시 반이나 뭐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또 나가서 봐야 되고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 뭐 또 해야 할 말들도 많고 김태민 의원이나 저도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많고 자, 금요경마 일단 마무리는 여기서 하고요. 이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바로 채워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주말경마 철저하게 또 준비해가지고 토요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